한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 10연대는 온정 전투에서 여러 차례 타격을 받았고 이 패전은 압록강 전선까지 연장되어 특히 제6사단은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제2군은 괴멸성 타격을 받아 조직이 무너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이것은 미 제8군의 우익의 문호가 크게 열려 위험한 경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남하하며 유엔군의 타격을 가하려는 중국인민지원군 앞에 그들의 약점이 완전히 탄로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한다. 인민지원군 사령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또 하나의 미 8군 부대의 공세를 발동하여 한국군 제1사단 15연대와 미군 제8기병연대에게 운산 일대에서 참담한 타격을 안겨준다. 운정리 전투는 본국의 전 인민해방군과 전 중국인민에게 첫 승전다운 승전을 알린 항미 원주전의 서막이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날 10월 25일을 항미 원조 기념일로 책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운정 전투가 한국군에게 승리를 거둔 싸움이었다면 다음의 운산 전투는 미군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 싸움이다. 11월 1일은 아침부터 대유동 지원군 사령부 작전 상황실이 분주했다. 커다란 지도에는 일목유연하게 작은 깃발이 꽂혀지고 있어 첫눈에 인민지원군과 한국군, 미군의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놓았다. 이제부터는 더 적극적인 공세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기저기 부대로부터 들려오는 무전소리는 잠시도 쉴 새가 없었다. 벙더와이는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잠깐 한갓진 책상으로 돌아와 허리를 기댔다. 이때 앳된 조선군 여전사 리미숙이 새로 우려낸 따뜻한 찻잔을 들고 와서 벙사령관 책상에 놓는다. 같이 왔던 서정희 상등병이 벙더와이를 보고 말한다. 사령관 동지, 따뜻한 차 한 잔 드십시오. 고맙소. 이쪽은 너무 어려 보이는데 지금 나이가 몇이요? 20살입니다. 그쪽은요? 23입니다. 이때 박이루가 걸어와서 말을 거둔다. 리미숙 전사와 서정희 상등병의 부친은 모두 저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리미숙 전사의 부친은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으로 싸웠던 조선의용대 출신으로 벙사령관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정희 동무의 부친은 제가 데리고 있던 직속 부하였습니다. 지금 저들의 부친들은 동부전선의 일선 지휘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이때 벌써 두 곳에서 벙사령관더러 전화를 받아달라고 주문을 한다. 벙더와이는 차를 마시는 동 마는 동 하고 급히 전화를 받으러 책상을 뜬다. 원래 제38군이 계획했던 대로 희천을 장악하여 상대의 퇴루를 끊었더라면 제39군, 40군과 함께 3개군의 대병력으로 한국군 제6, 7, 8사단의 3개 사단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량싱초의 38군은 아깝게도 제 시간에 희천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운산에 있는 국군 제1사단을 치기로 하였다. 그때 미 제24사단과 영 제27여단이 각각 구성과 선전에 도착하였다. 미 제1군단 제1기 병사단도 평양에서 운산에 도착하여 한국군 제1사단을 지원하였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청천강 이북에 5만여 명의 병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중국 지원군은 10개 내지 12개 사단의 병력, 즉 12만에서 15만 명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보다 2~3배의 인원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었다. 인민지원군은 한국군이 비교적 열악한 장비를 가진 데다가 신병들이 많은 제8, 7, 1사단을 먼저 공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미군과 영국군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밀번 제1군단장의 지시에 의하여 국군 제1사단은 우측의 제6사단과 좌측의 미군 제24사단과 함께 북상하여 10월 25일에 벌써 운산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유엔군은 분산 이동하고 있어서
미 제24사단만 하더라도 한국군 제1사단과의 사이에 24km 15마일이나 되는 틈새가 벌어지고 있었다. 즉 한국군의 좌익의 보호막이 뚫린 것이다.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한국군 제1사단의 김점곤 대령은 12연대를 이끌고 삼탄천 서안에 도착하였고 조재미 대령은 15연대를 이끌고 동안에 도착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15연대가 강을 건너려 하자 중국인민지원군 제124단이 도중에서 그들을 차단하고 사격을 가하였다. 한국군은 이 공격이 북한군의 최후의 발악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잡힌 중공군 포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포로의 말에 의하면 운산 북쪽에 1만 명의 중공군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갑자기 대거 출현하는 면전에서 국군 제1사단은 운산 주위의 산악지대를 점령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25일 저녁이 되어서야 한국군은 자기들이 중공군 제360연대의 시수게임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날 26일에는 인민지원군 제39군이 운산 서쪽에 도착하여 운산과 용산동 구간의 차도를 차단하고 국군 제1사단을 완전 포위하였다. 그러나 전투기의 지원하에서 국군 제1사단 소속의 미 제6 중형전차대대와 제10 고사포대대는 다시 차도를 뚫었다. 국군의 복지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28일까지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된다. 미군과 한국군은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낙관론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어디까지나 경고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할 뿐 진짜 일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운산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미 제1기 병사단 휘하의 제8기 병연대 하버트 게이 소장으로 하여금 한국군 제12연대와 교체하고 조월 전진하여 압록강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미 제8기 병연대가 10월 29일에 운산에 도착했을 때 한국군 제1사단의 제11연대는 운산에서 철수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인민지원군은 운산 동쪽에서 국군 제6사단을 붕괴시키고 있었다. 운산은 이제 유엔군이 북부에서 방위선을 펴는 하나의 돌출부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미 제8기 병연대와 국군 제15연대만 있었다. 벙더하이는 국군 제1사단은 운산에서 견제되리라고 믿고 11월 1일 자신있게 명령을 내린다. 제39군은 계속 전진하여 운산 주둔군을 소멸시켜라. 그리고 제117사단은 동북쪽에서, 제116사단은 서북쪽에서, 제115사단은 서남쪽에서 진공하라. 그런데 미 제8기병연대는 벌써 진지에 들어와 있었고 미 제1대대는 운산 이북의 삼탄천을 수비하고 제2, 3대대는 운산 서쪽의 용흥강을 수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병력이 부족하여 제1, 2대대 사이에 1마일 1600m의 틈새가 벌어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군 제15연대가 운산 동북방의 미 제1대대의 맞은편 기슭에 참호를 파고 있었다. 11월 1일 오후 미 제5기병연대와 제8기병연대의 후위에서 차출된 순찰대가 인민지원군 제15사단 343연대에 의해 나팔산에서 중간 차단되어 공격을 당하였다. 그들이 함정을 인식함과 거의 같은 시간인 오후 5시에 즉시 전면적인 공격을 발동하였다. 로켓포의 지원하에 제117사단 전군이 한국군 제15연대를 공격하고 제116사단의 사계연대가 미 제1, 2대대 사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공격을 가하였다. 저녁 11시가 되자 격렬한 전투는 한국군 15연대를 무력화시켜 놓았고
미군 제1, 2대대의 탄약을 모두 소진시켜 놓았다. 유엔군은 운산 주위에서의 방위선에 차질이 생기고 우익의 한국군 제6사단이 붕괴됨을 알고 나서야 밀번 군단장이 마지막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철수가 가능하기 전에 벌써 인민지원군 제116사단 347연대는 미군의 2개 대대 사이의 틈을 통과하여 운산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인민지원군의 바리케이트는 미 제1, 2연대의 후면에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운산이 중국 측에 의하여 점령되자 인민지원군 제116사단 348연대는 운산에서 남쪽으로 진군하여 새벽 2시 30분에 차도와 만나는 지점에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패전병 신세가 된 미군은 지친 몸으로 힘들게 후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삐용 하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이상한 신호탄이 하나 하늘 높이 오르고 있었다.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면에서 다른 신호탄이 올라왔다. 그리고는 조용히 꽹과리 소리가 울리더니 점점 소리가 커졌다. 미군은 생전 처음 들어본 사면 초가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왕좌왕 서 있었다. 이어서 찢어질 듯한 나팔 소리가 났고 커다란 증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천지가 요란하게 비오듯 종탄이 날아왔다. 미군은 엎드리기도 하고 반격을 가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며 허둥지둥하였다. 그러나 진짜 혼미백산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미떼 같은 중공군이 미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전력 질주로 달려오고 있지 않은가. 제1파에 이어 제2파가 그 뒤에 제3파가 그 뒤에 제4파, 5파가 겹겹이 싸고 밀려오고 있었다. 삽시간에 육박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백병전에서도 중공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어찌나 동작이 빠르고 기술이 다양하던지 미군이 연습한 몇 가지 동작만으로는 당할 재주가 없었다. 미군은 겨우 찔러총, 개머리판치기 정도밖에 할 줄을 모르는데 반하여 중국군의 총검술 동작은 너무나 다양하여 가늠을 할 수가 없었다. 미군은 이제 결사의 탈출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모든 도로가 봉쇄되어 버렸기 때문에 미군 제1, 2대대는 그 급박한 와중에 소조를 이루어 중국군 포위망의 약한 부분으로 침투하여 뚫고 철수하였다. 그 대신 연도의 대부분 차량과 중무기를 포기하고 11월 2일에 겨우 유엔군 방위선까지 생還할 수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병사들은 며칠 동안 혼이 나가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미군 제1, 2대대가 맹렬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대대가 주둔 방어하는 지역은 이상하게 저녁 내내 매우 평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새벽 3시에 인민지원군 제116사단의 1개 중대의 돌격대가 한국 병사로 위장하고 제3대대의 지휘소로 침투하였다. 그들의 침투 급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차량에 불길이 쏟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그들은 대부분 그 시각에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혼란스러운 전투가 끝난 이후 제3대대는 인민지원군 제115사단 345연대에 의하여 200야드 180m의 넓이의 자루 형태의 진지 안에 갇히게 되었다. 미군 제5기병연대는 인민지원군 제343연대의 나팔산 방위선을 뚫고 제3대대를 구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인해 전술을 당하여 혼이 빠졌고 530명의 사상자를 내고서야 제5기병연대는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수장의 명령으로 포위망을 뚫고 겨우 철수하였다. 궁지에 몰린 미 제3대대는 부단한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살아남은 병사들이 11월 4일에 천신만고 끝에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미 제3대대가 빠져나와 유엔군 방위선에 도착하고 보니 생환자는 200여 명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운산에서 성공을 거둔 중국 군대는 진공을 계속하여 유엔군 방위선을 넘었다. 목표는 유엔군을 청천강 맞은편 기슭으로 몰아내고 평양으로 입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방 병참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국 군대 상호 간의 접촉이 어려워져 하는 수 없이 11월 5일에 진공을 멈추고 일단 제1차 전역 50년 10월 25일에서 11월 5일을 끝내기로 하였다. 이번 전투에서 현대화 장비를 갖춘 미 기병부대 제1사단 8연대의 대부분과 한국군 제1사단 12연대의 일부에 손상을 입히고 상대 2046명을 섬멸한 가운데 미군이 1840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 비행기 4대 포획, 비행기 1대 격추, 탱크 28량 파괴 혹은 납포, 군용 차량 116대 포획, 각종 포 190문과 대량의 소총과 탄약을 누익하였다. 그 대신 이번 제1차 전역에서 중국이 얻은 승리는 중국인민지원군 1700명의 사상자라는 대가를 치른 이후에 얻은 결과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희생자는 거의 전원이 국부군 출신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승리의 원인은 마오쩌둥의 10대 군사원칙을 잘 지킨 덕분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즉, 미군을 고립 분산시켜 절대적으로 우월한 병력으로 포위 공격하며 야간전과 백병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였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였다. 운산 전투에서 사로잡은 미군 포로의 배낭 속에서는 대개 조선 유기 놋그릇이 몇 개씩 발견되었다. 뒤에 한 사실이지만 미군 병사들은 조선인의 그릇은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싸움을 하면서도 놋그릇만 보면 밥그릇이건 반찬그릇이건 보는 대로 무조건 챙겨서 배낭에 쑤셔넣고 다녔던 것이다. 놋그릇은 얼핏 보기에 황금과 많이 닮았다. 특히 막 닦아놓은 놋그릇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영락없는 황금 빛깔이다. 그들이 한국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토막 에피소드이다. 중국 국내에서는 운산에서의 승리 소식을 듣자 모두 의외로 여겼다. 그것은 상대가 다름 아닌 미군이었기 때문이다. 전시우롱 특파원의 취재는 즉시 중국에 타전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총검 앞에 손을 번쩍 들고 투항하는 미군의 사진을 본 중국인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었다. 6.25를 취재한 세계 각국의 특파원 수는 약 600명으로 추산된다. 항상 175에서 200명이 일본 도쿄와 한국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AP통신의 중군기자 킹은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미국의 나약한 한반도 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신랄한 비난을 하고 있었다. 중국과 미국이 운산에서 조우한 사건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전에서의 우려가 많이 불식되었다.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비록 운산에서 미 8군이 이처럼 큰 손실을 당했지만 아직 중국군의 전면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메가더의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을 끝낸다는 허황된 말은 그대로 유효했다. 그것은 다시 청천강 전역과 장진호 전역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